정말 위험한 게 뭐냐면 모방 범죄? 이런 범죄자들을 롤모델로 삼아서 저런 사람이 되고 싶다. 저 사람이 한 행동을 따라하고 싶다. 이런 범죄들이 발생을 하는 게 정말 위험한 일이지. 죽이지 못할 것 같은 놈들은 건드리지 않는다. 이게 행동 수칙인 거예요. 그러니까 약자만 타겟으로 잡겠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런 네. 것만 봐도 얼마나 비겁하죠, 비겁한 비겁하죠. 짓을 하고 있는지. 실제로는 결국 범죄자들은 꿈도 없고 미래도 없고 이런 사람들일 뿐이라는 거. 본인의 어떤 범죄 행각에 대해서 책을 쓴다거나 기록을 남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었거든요. 이영학도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자기가 자서전을 집필 중이다. 자서전 제목이 나는 살인범이다. 출간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게 알려져서 사실 굉장히 공분을 샀고, 과거에 이제 강호순 같은 경우에도 본인의 범죄 내용을 책으로 써서 인셀을 아들들한테 주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해서, 그러니까 전혀 반성이라는 건 정말 없구나, 없고 본인의 범죄에 대해서 굉장히 과시하고 싶어하는. 근데 결국 뭐 이런 시도들이 단순히 추종자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정말 위험한 게 뭐냐면 모방 범죄? 이런 범죄자들을 롤모델로 삼아서 저런 사람이 되고 싶다. 저 사람이 한 행동을 따라하고 싶다. 이런 범죄들이 발생을 하는 게 정말 위험한 일이죠. 단 한 사람이 생기는 게 위험한 거니까. 근데 실제로 이제 강남에서 2014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공익근무 요원인데 유영철이 롤모델이라고 하면서 자기가 처음 보는 사람을 칼로 찌르고 벽돌로 내리쳐서 결국 살인을 저지른 사건이 실제로 발생을 했어요. 이제 이 사람의 기록 중에서 행동 수칙이라고 이 사람이 적어놓은 게 이제 발견이 되는데, 그 안에 이제 나와 있는 내용이 자신의 롤모델이 유영철이고 7명을 죽인다라는 그런 어떤 목표를 세운 거예요. 재판 중에 이 사람이 어떤 얘기까지 했냐면 사람을 더 죽이지 못해서 자기는 아쉽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나올 수 없는 무기징역 선고를 받은. 근데 이 사람의 이제 행동 수칙을 잘 들여다보면 살해의 우선순위라는 걸 본인이 적어놓은 게 있는데, 첫 번째가 아이들이고요, 두 번째가 여성이고, 세 번째가 노인, 그다음에 네 번째가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들이라고 적어놓은 거예요. 보호해야 할 어떤 뭐 대상 같은데 살인의 우선순위를 적어놓고, 또 다른 행동 수칙으로 죽이지 못할 것 같은 놈들은 건드리지 않는다. 이게 행동 수칙인 거예요. 그러니까 약자만 타겟으로 잡겠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런 네. 것만 봐도 얼마나 비겁한 비겁하죠, 비겁하죠. 짓을 하고 있는지 사실 그 행동 수칙 안에 잘 보이고, 사실 이 사람의 자존감을 굉장히 잘 보여주는 행동 수칙은 다른 것들에 있는데, 나는 인간 쓰레기가 아니라 그 누구보다 중요하고 위대한 사람이다. 스스로를 묘사할 때 인간 쓰레기라는 개념 자체를 잘 쓰지 않잖아요. 자기가 굉장히 그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해치는 행위를 통해서 스스로 영웅이 된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싶어하는 이제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거죠. 실제 정말 범행 동기가 뭐였냐면, 이 사람이 21살이었는데 어머니한테 꾸지람을 들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꾸지람을 들어서 가출을 하려고 했는데 돈이 필요했대요. 그래서 그 돈을 마련하려고 그 범죄를 저질렀다는 게 실제 범죄 동기예요. 뭐 대외적으로는 뭐 누가 롤모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범죄를 저지른 이유도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렇죠. 네. 이게 범죄학에서도 사람들이 범죄를 왜 저지르느냐도 설명하지만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느냐도 설명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게 네. 굉장히 중요한 이유인데, 그 중에 하나가 그 사람들은 유대 관계가 있어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라고도 설명을 해요. 그게 뭐냐면, 만약에 내가 이런 잘못된 일을 했을 때 내 가족한테 미칠 영향, 그렇죠. 내 이런 거 주변이나 따지죠. 직장이나 이 사람들 다 어떻게 되고, 그 범죄자들 같은 경우를 보면 세상과의 끈이 약해진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가족 간의 유대 관계나 이런 것도 약하고 직업도 안정적이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잃을 게 없다. 이게 사실 범죄자들한테 굉장히 그 핵심적인 사고예요. 지금 특히 온라인에서 만연한 사고가 거대 자기 환상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거대 자기 환상. 그게 현실에서는 자기의 존재감이나 이런 걸 굉장히 미약한데, 온라인에서는 마치 내가 어떤 힘 이런 것들을 마음껏 휘두를 수 있다는 그런 환상을 갖는 거죠. 사실과는 다른. 그래서 이제 장대호 같은 경우에도 현실
현실 상황과는 달리 사실 온라인 활동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신상 공개가 되니까 장대호의 이제 과거 행적들이 드러난 거예요. 그 중에서 장대호가 인터넷에 올렸던 게시글이나 댓글 이런 것들이 이제 발견이 됐는데 폭력에 대한 태도가 과거부터 일관적인 게 좀 보였던 게 2007년에 그러니까 어떤 학생이 이제 질문을 올린 거예요.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글을 올렸는데 무조건 싸워라. 반드시 싸워라. 라고 하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그 싸우는 방법을 거기 가르쳐 줬는데 의자의 모서리로 상대방의 머리를 내리쳐서 머리가 찢어지게 그 다음에 주먹으로 상대방을 때리고 뭐 박치기를 하고 그와 동시에 뭐라고 하냐면 만약에 어른들이 왜 그랬냐고 물어보면 최대한 불쌍하게 울먹거리면서 그동안 괴롭힘을 당했던 일, 뭐 힘들었던 일 이런 거를 얘기해라. 최대한 그런 식의 이제 조언을 줬던 거죠. 상대방의 행동에 대해서 자신이 폭력으로 응징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 문제가 없다, 아무 잘못이 없다라는 태도가 사실 2007년에도 좀 엿보였던 거고 아 이런 거에 대해서 장대호가 굉장히 상상을 많이 해봤구나. 그게 그리고 본인은 실제로는 이렇게 못 해봤는데 다른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하라고 이제 온라인상에서 가르쳐 주는구나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죠. 그들의 낱낱을 보면 전혀 롤모델적인 면은 없다라는 거. 그렇죠. 너무 비겁하고 추잡하고. 예. 예. 실제로는 결국 범죄자들은 꿈도 없고 미래도 없고 이런 사람들일 뿐이라는 거. 네. 맞습니다. 보여지는 게 전부가 그럼요. 아닌 거죠 사실은.